또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키맨들, 증인들 가운데서 조지호 청장의 목소리도 좀 저희가 관심을 기울였어야만 했었습니다. 조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6차례나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제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어제 재판 상황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일단 전화해서 덕분에 잘 끝났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두고 이제 이게 뼈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 진술서에 있나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목소리가 조지호 전 청장을 통해서 이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만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 이걸 전달했다는 거여서 뭔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압박용으로 전화를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조 청장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탄핵 심판에서 이제 제일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네. 하고 또 검찰조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국회 측에 맞는 진술을 한 사람이 곽정근 전 사령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히려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 못지않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제 대통령을 직접 안가에서도 회동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통화를 했고 또 6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네. 뭐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뭐 그런 얘기 다 물어봤고 또 대통령에서 선망 얘기를 했지만 휴식 취하면서 뭐 제대로 진술했다고 했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어제 뭐 결정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조서 자체에 보면 이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피청구인 대통령실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게 상당히 그냥 뭐 지나가는 말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네. 또 나중에 이제 봉쇄를 전혀 안 풀고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2의 계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수고했다 하는데 이 수고했다는 의미가 정말 계엄도 해제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뭐 경고성으로 한 거니까 뭐 일단 마쳤으니까 수고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엄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하지 못한 거야.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서에서는 뼈 있는 말로 들렸단 말은 조지호 청장 때문에 결국 계엄이 성공을 못했다. 이제 그 말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물어봤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고 대답을 한 거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검찰 조서가 다시 한번 흔들릴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 청장 검찰 조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홍정원 전 차장 역시 자신의 검찰 진술을 수정해야겠다라는 발언을 어제 헌재에서 했고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뼈가 있다는 말은
자기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진술, 검찰 조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조계 변호사님?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 조서에 작성된 조서였던 대통령의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때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답변을 하리라는 기대는 아예 원래부터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다 대화가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반박하고 본인의 진술을 수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석 상태인 거를 고려하면 네.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보석 취소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망증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진술이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잔인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물론 뭐 건강 상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직격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헌법재판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 조서를 탄핵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증언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걸 전부 다 증거로서 어떤 산업소추 사유에 다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일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 자체가 대통령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다 담고 있거든요. 특수전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끌어내라 어쩌라 이제 그 정도인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안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에서 봉쇄 풀 때까지 시작부터 처음까지가 다 이게 조지호 청장이 관여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정도 가지고 조지호 전 청장의 어떤 검찰 진술 조서가 잘못됐다. 이제 그것까지 끌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조지호 전 청장이 그 당시에 어떤 진술한 내용이 굉장히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증명력, 그러니까 신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면 마지막 최후 변론 때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박정근 전 사령관하고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어떤 진술에 대한 어떤 모순, 신빙성이 없다는 걸 많이 저희가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